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콕콕정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강의까지 통해서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전반적인 도입 부분 강의를 마쳤습니다. 이제 저랑 본격적으로 그 재무상태표, 그 손익계산서의 알맹이에 해당하는 각 계정 과목별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과목은 이론적인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산에게 K랩 입력하는 실무까지 끝내야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앞전에서 공부했던 분계를 종이에다가 쓰는 걸로 해서 종이로 결산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걸 K랩에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회계 프로그램, 이 전산회계 시험, 세무사회 시험은 K랩 프로그램 이용한다고 했죠? 이게 바로 세무사랑이라는 그 프로그램의 교육용 버전을 K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설치해야 되겠죠. 또 한편 프로그램 설치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이따 보여줄게요. 프로그램 설치 딱 하고 나면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원래 실제 실무 현장에서는 빈 데다가 이 회사 거를 처음부터 입력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전산회계 시험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시험장에 가면 시험에 이용될 데이터가 들어있는 요만한 USB를 주어요. 그 USB를 딱 꽂고 설치해서 딱 틀어놓고 나면 자, 상당 데이터가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분계 입력을 하고 일부 잘못된 거 고치고 이런 식으로 시험이 진행이 되거든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 공부도 그 시험장과 똑같은 상태로 여러분 PC를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저랑 지금부터 K랩 프로그램 설치하고 사용될 데이터 기초 설치를 한 다음에 가장 기초적으로 자, 거래처를 등록을 하고요. 계정 과목 등록을 하고 적요 등록하는 요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K랩 프로그램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출제 경향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오로지 실무 시험으로만 출제가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설치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 시험장 가면 다 설치가 돼 있을 거고 좀 전 말한 것처럼 USB 받아가지고 꽂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 회사에 등록된 내용이 좀 잘못된 게 있느냐 수정하거나 거래처를 새로 등록을 하거나 내지는 계정 과목을 새로 등록하거나 적요를 등록하는 문제가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거래처 등록 그리고 계정 과목이나 적요의 등록 요 문제가 둘 중에 하나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거래처 등록도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이 안에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개, 계정 과목 한 개, 요거 하나가 계속해서 문제가 번갈아 해서 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두 개가 나오는데 이 안에도 세 개가 들어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개가 번갈아 가서 하나 나오거나 두 개 중에 하나가 번갈아 나와서 하나 두 문제가 나오고요. 요거 여러분 하나가 3점이기 때문에 두 문제니까 여기서 6점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100점 만점 시험이 6점이고요. 실무 문제가 70점인데 70점에서 6점이면은요 무지하게 비중이 높은 겁니다. 근데 저랑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완전 쉬워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얘는 회계가 아니야. 그냥 프로그램 입력하는 거야. 마치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가서 왜 회원 가입하잖아요.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회원 가입 정도 수준의 지식만 있으면 이거 풀 수 있어요. 엄청나게 쉬우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나오면 100%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K랩 프로그램 설치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래처 등록과 요 계정 과목 적요 등록 내용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K랩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설치입니다. 여러분 요 밑에 자막이 쭉 나가고 있죠. 제가 만들어 놓은 네이버 카페에 가시든지 아니면 이 시험을 주관하는 세무사회 홈페이지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가셔서 클릭하셔서 프로그램 설치를 하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K랩이라는 프로그램이 딱 뜨고요. 자, 안에 보면 메뉴에 종목 선택이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전산세무 1급부터 가장 쉬운 전산회계 2급까지 있는데 이렇게 제가 3번에 전산회계 1급을 좀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러분 얘를 깔면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설치가 되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C,
땡땡 KC랩 DB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얘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냥 두시고 설치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설치할 때부터 두고 설치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회사 선택하는 이런 회사 코드 메뉴가 보이고요. 아래쪽에 회사 등록 메뉴가 보이시죠? 여러분 요게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구동 방식이에요. 자, 그럼 저랑 지금부터 한국세무사회에 가셔가지고 이 K랩 프로그램 설치를 하고요. 설치된 상태에서 제가 배포하는 데이터를 깔아야 저랑 이제 실무할 거 아니에요. 데이터 깔고 하는 거를 갖다가 실제 컴퓨터에서 한번 지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PC에 좀 전에 봤던 K랩 프로그램 설치하고요. 자, 실습에 필요한 데이터도 같이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PC에서 이런 식으로 네이버 가셔서 자, 전산, 회계라고 조회를 딱 하면 제일 위쪽에 세무사회 국가공인자격시험 사이트가 딱 떠요. 클릭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고요. 나중에 여러분 여기 가서 시험 접수하고 나중에 합격증도 여기서 다운로드 받는 건데요. 자, 아래쪽에 여러분 쭉 내려가시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K랩 수업용 다운로드 보이시죠? 클릭 딱 하셔서 자, 여러분 일반적인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처럼 설치를 딱 끝내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PC에 요런 아이콘, K랩용 아이콘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요거를 한번 더블 클릭을 해서 한번 띄워 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종목 선택하는 난이어서 우리는 전산회계 1급이니까 1급을 클릭을 딱 하시고요. 이제 회사 코드를 딱 눌러 보시면 빈칸이에요. 아무것도 회사가 없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프로그램 설치 이제 막 했기 때문에 여기 아무것도 없는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습용 데이터를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얘를 죽이시고요. 자, 여러분 얘를 일단 죽이시고요. 이렇게 네이버 다시 가셔서 자, 이렇게 조회하는 사이트에 가셔서 여기다가 콕콕 정교수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제가 만든 이제 네이버 카페가 나오고요.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뜨고요. 주소가 바로 뭐냐면 자, 카페 네이버닷컴의 eduacc라는 사이트가 떠요. 여러분 이 사이트에 쭉 가셔서 왼쪽에 공지 앤 다운로드를 클릭을 딱 하시면 이 중간에 보시면 전산회계 1급 이론 실무 기출 실습 데이터 보이시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인스톨 /jh1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여러분 바로 그 파일이 이 파일입니다. 여러분 얘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안에서 파일을 끄집어내면 어떤 파일이 생기냐면 요 데이터 인스톨 요 파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얘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볼까요? 딱 더블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쫙 풀려가지고요. 요 C 안에 보시면 KC랩 DB 보이시죠? K랩 DB. 요 안쪽에 보시면 KC랩 안에 이런 식으로 053, 0673, 0743 이 디렉토리 폴더 한 개가 실습용 회사 한 개씩이랍니다. 그래서 한 10개 정도 회사가 쫙 깔리죠. 자, 이런 다음에 다시 한번 얘를 실행을 해보시고 나면은요. 자, 다시 눌러보니까 여전히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컴퓨터에 데이터들이 깔렸지만 이 프로그램은 그 데이터가 깔린지를 몰라요. 그래서 회사 등록 쪽에 가셔서 여기 보이시는 F4에 회사 코드 재생성을 눌러서 이 프로그램이 지금 컴퓨터에 깔린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얘를 한번 딱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창이 또 하나 뜨고요. 회사 코드 재생성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지요. 요거 여러분 얘 딱 클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딱 클릭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아까 우리가 깔았던 그 회사들이 이 안쪽에 이런 식으로 쫙 지금 표시가 돼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이시죠? 쫙 나타나 있죠. 이제 앞으로 실습할 때 여기 나와 있는 회사들을 끌고 와서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거 죽이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제가 교재에 저술한 내용들대로 데이터를 불러와서 실습할 수 있는 분위기가 딱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PC에 K랩 설치하고요. 실습용 데이터까지 설치를 마친 겁니다. 자, 추가적인 내용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저랑 이제 K랩 프로그램 설치를 하고요. 제가 만든 데이터를 갖다가 설치를 했죠. 그런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자료 화면은 일진자동차라는 회사의 메인 화면으로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럼 보시면, 자, 맨 왼쪽이 회계관리라는 메뉴와 부가가치 메뉴 보이시죠? 여러분, 전산회계 1급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앞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회계 2급 내용에다가 추가로 부가가치가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 따라서 원래 전산회계 2급에서는 맨 위에 메인 화면을 보시면 회계관리만 있고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있는 거죠. 전산회계 1급이니까. 그래서 메뉴를 보시면 맨 왼쪽에 전표 입력, 두 번째 기초정보관리, 세 번째 장부관리, 네 번째 결산재무제표, 맨 왼쪽 아래쪽에 전기재무제표 이렇게 보이시죠?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은 여러분 필요 없고요. 자금관리 필요 없고요. 데이터 관리 필요 없어요. 자, 요거는 전산회계 1급 범위를 넘어갑니다. 여러분, 요게 프로그램의 이제 그 모습 중에 제가 한 회사의 샘플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유형의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회사의 등록 내용의 수정이에요. 자, 문제를 볼게요. 다음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회사 등록사항을 정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법인 등록 번호 보니까 134-86-81692번이고요. 회사의 이름은 보니까 일진자동차이고요. 대표자 이름이 김일진이고요. 개업 연월일은 2016년도 5월 6일이고요. 법인 등록번호는 110-111-1390-21이고요. 주소를 보니까 경기도 화성시 성상면 마도북로 40번지고요. 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제조업이고 종목이 자동차 특장이고요. 그리고 화성 세무서장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게 제가 좀 아까 보여드렸던 일진자동차라는 회사의 메인 화면에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이미 이게 등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의 첫 번째 유형은 도대체 뭐냐면, 자, 요게 제대로 등록되어 있나를 보고 잘못된 거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농담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 어느 사이트 가서 회원 가입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 아닙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K랩 열어가지고요. 요 데이터가 맞게 되어 있나, 잘못됐다면 그걸 어떻게 고치는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진자동차 불러와서 좀 아까 봤던 사업자 등록증대로 입력이 되어 있나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미 K랩 띄워놨고요. 여기 회사 코드 우측에 말풍선 클릭하셔가지고요. 스크롤 쭉 해서 일진자동차를 찾아보시면 가장 마지막 칸에 보이시죠? 엔터를 딱 치고 나면 이렇게 일진자동차 K랩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미 전산회계 2급을 공부해본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처음 공부한 분들이 있을까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진자동차 보이고요. 회사 등록에 여기를 딱 하시면 일진자동차 기 등록된 내용들이 보이겠죠? 자,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일진자동차가 들어와 있는 건데요. 요 내용들이 바로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내용들이 쫙 위부터 아래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저랑 좀 전에 봤던 그 일진자동차의 사업자 등록증 내용들을 쭉쭉쭉 화면과 맞춰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보니까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는데 134-86-8169인데 여기 딱 보니 134-68-8169이라고 돼서 틀렸어요. 뭐가 틀렸느냐? 가운데 두 자리가 안 맞죠. 그래서 134, 자, 68이 아니라 86으로 고치고 81691을 딱 하고 나면 올바른 데이터가 들어간 것과 동시에 색깔이 빨간색에서 이제 흰색으로 바뀌었죠. 자, 두 번째 이제 대표자가 김일진이에요. 자, 이건 차이가 없습니다. 맞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업연 월일이 2016년도 5월 6일인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개업연 월일은 여기 17번에 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 5월 4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틀리네요, 이것도. 자, 두 번째 오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갖다 놓고요. 2016-05-06으로 딱 고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면 뭐가 있느냐? 법인 등록번호가 보여요. 딱 보니 법인 등록번호가 110-111, 자, 1390212 사업자 등록증과 동일하게 잘 입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사업장 소재지인데요. 여기 나와 있죠? 자,
사업자 등록증을 보니까 화성시 송산면 마도북로 40번지. 요 밑에 있는 본점 주소지랑 사업장 주소지랑 같은데 다르게 들어가 있죠? 여러분 요거 틀린 겁니다. 요렇게 지금 세 번째 틀린 거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요. 자,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마도북로 있는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이게 실제 실무 현장에서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장 주소 입력할 때 우편번호도 입력하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인터넷이 끊겨 있다 보니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가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할 것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또 보면요. 업태와 업종이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데 업태가 제조업인데 도소매예요. 틀렸네요. 자, 요것도 고쳐야 돼요. 또 하나, 종목은 자동차 특장인데 자동차라고 되어 있죠? 또 이것도 틀렸네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요. 도소매 쪽에다 갖다 놓으시고 이거를 제조업으로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 갖다 놓으시고 자동차 특장으로 고치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내용이 이제 세무서장이 화성세무서인데 여러분 얘는 화성세무서가 제대로 잘 들어가 있는 거죠. 고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는요. 화면에 표시한 것처럼 첫 번째 사업자 등록번호, 자, 두 번째 개업연월, 세 번째 사업장 주소, 네 번째 업태, 다섯 번째 종목을 고치면 자, 정답으로 딱 맞춰진 거죠. 이렇게 해서 회사 정보 입력 틀린 거 수정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시험에 출제되는 유형은 뭐냐면요. 바로 거래처 등록이에요. 자, 여러분 좀 아까 우리가 일진자동차 사이트 그 내용을 열어가지고요. 회사의 정보가 잘못 입력된 거를 고쳤지요. 자, 두 번째 이제 거래처 등록은요.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 색깔로 표시해놨죠. 거래처 등록 메뉴를 딱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여러분 여기에 일반적으로 회사들이 거래를 할 때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막 하고요. 은행에 예적금도 들고요. 카드 등록해서 막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K랩은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기출문제 유형을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실무는 하나에 3점이기 때문에 자, 이 중에 하나가 3점으로 나오는 건데요. 저랑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이따 볼 건데요. 거의 그냥 무지하게 쉽습니다. 출제가 되면 꼭 맞춰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일반 거래처 등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자주 나온다고 했죠. 거래처 코드 1001번 1001 주식회사 보석 상사. 유형 동시는 뭐냐면요. 매출하는 데냐 매입하는 데냐. 근데 두 개 다 하는 데래요. 그리고 사업자 번호가 108-81-13579. 주소는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자 14번지의 홍문동이고요. 대표자는 송달인, 업태, 제조, 종목, 금속가공이래요. 여러분 요거를 자 K랩 열어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진자동차에다가 좀 전 봤던 일반 거래처를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처 등록은 보시는 것처럼 기초정보관리 중에서 거래처 등록 메뉴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얘를 딱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창이 딱 떠서요. 보시는 것처럼 거래처는 탭을 눌러가면서 첫 번째 일반 거래처, 두 번째 금융기관, 세 번째 신용카드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좀 전 봤던 보석상사는 일반 거래처니까 요 일반 거래처 탭에다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코드 번호를 거래처 빈칸 맨 밑에다가 집어넣고 1001이라고 여러분 치시고요. 자, 거래처명은 보석상사니까 여기다가 주 보석상사라고 치는 겁니다. 자, 동시죠. 3번 누르시면 커서가 우측 위로 올라가서 사업자 번호부터 입력을 하는 거고요. 108-81-13579라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대표자명은 보시는 것처럼 송달인이라고 치는 거고요. 업태는 제조이고요. 종목은 금속가공입니다. 자, 주소 일반적으로 그 우편번호 입력하는 거 아니고요.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4 있는 그대로 띄어쓰기 해서 이렇게 홍문동까지 입력을 여러분 하고 엔터를 딱 치면 입력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전산회계 2급에서 이미 했던 내용 그대로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반 거래처 입력 마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래처 등록은 바로 금융기관 등록이에요. 자, 코드번호 98007, 거래처명은 기업은행의 마곡동 지점이고요. 계좌번호는 413-920-769077번이고요. 자, 유형은 정기적금을 가입했대요. 자, 여러분 요 내용 K랩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 이어서 금융기관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거래처 입력 클릭을 하시고요. 이제 탭을 옮겨서 두 번째 금융기관으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금융기관 리스트가 쫙 뜨죠? 이 맨 밑에 빈칸에다가 주어진 코드 98007 입력하시고요. 자, 기업은행이죠. 입력을 하신 다음에 자, 유형이 정기적금이니까 보시는 것처럼 정기적금은 3번이죠. 3번 딱 클릭하고 나면 정기적금이 들어갑니다. 계좌번호 칸으로 옮겨지고요. 여기다가 주어진 그대로 413-920-769077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개설은행 지점이 뜨게 되어 있는데요. 말풍선을 딱 클릭하고 나면 자, 지금 기업은행이잖아요. 자, 003 딱 클릭을 하고요. 여기다가 지점을 쳐야 되니까 이렇게 마곡점이라고 치고 엔터를 딱 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른 시험에서는 요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뭐 예금의 종류라든지 뭐 담당자라든지 이걸 이렇게 입력하는 칸이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게 다니까 이거 딱 입력하면 끝나는 겁니다. 역시 여러분 이것도 전산세무, 전산회계 2급과 동일한 내용이죠. 굉장히 쉬운 내용이니까 출제가 되면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융기관 등록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래처 유형은 바로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겁니다. 코드번호 99605, 거래처명 소망카드, 가맹점 번호 654-800-341, 유형 매출. 여러분, 이 카드는 매출용 카드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거래처가 이렇게 나한테 와서 카드 긁고 물건을 내가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용도로 지금 이 카드를 등록을 하는 건가 봐요. 자, 요거를 K랩에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신용카드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거래처 등록 클릭을 하시고요. 탭을 보시는 것처럼 신용카드 탭으로 옮기시고요. 번호는 주어진 대로 99605 입력하시고요. 카드사가 어디입니까? 바로 소망카드죠. 그리고 요거는 매출용이에요? 유형이 매입용이에요? 매출용이니까 1번 누르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칸으로 옮겨지는데 입력할 필요 없고요. 가맹점 번호로 바로 가셔가지고요. 654 주어진 대로 800-341 이렇게 입력하면 끝나는 거고요. 자, 다른 거 여러분 입력할 게 없는 게요. 주어진 게 이게 다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입력을 딱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역시 이것도 여러분 전산회계 2급에서 이미 봤던 내용이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돌아가면서 한 문제 나온다 그랬죠? 반드시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카드 등록 마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K랩 프로그램 설치를 하고요. 회사 하나 열어가지고 그 회사에다가 거래처 세 가지. 첫 번째는 일반 거래처, 두 번째는 금융기관, 세 번째는 신용카드 등록을 했죠.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종이에다 붕괴를 끊는 게 아니라 회계 처리를 해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우리가 앞전에 회계의 전반적인 기본을 공부할 때 알아봤던 뭐 현금, 자본금, 차입금, 뭐 비품, 뭐 매출, 매출원가 이런 것들을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미 등록을 해놔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 제가 확대 해놓은 건데요. 기초정보관리 부분에 세 번째 가시면 보시는 것처럼 계정 과목과 적요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K랩 시험은요, 이 계정 과목을 새로 등록을 하거나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것들을 불러와서 일부를 수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자, 어떤 내용들이 나오나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바로 계정 과목의 등록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내용도 한 문제가 꼭 출제가 된다고 했고 요거 한 문제가 3점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이 높은 거고요. 공부할 게 없어요. 굉장히 쉬운 내용이니까 출제가 되면 꼭 맞춰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계정 과목 등록이에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다가 얘를 등록하는데, 자, 계정 과목 이름은 인적 용역비고요. 번호는 851번이고요.
성격은 경비성으로 쓰는 거라고 하고요. 현금 저개 부분에다가 1번 사업자 소득자 띄고 용역비 띄고 지급 이거 입력하래요. 엄청나게 쉬우니까 저랑 지금부터 요거 한번 계정 과목에다가 등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계정 과목을 일진 자동차에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정 과목은 등록은 요 가운데 있는 기초정보 관리 부분의 세 번째 메뉴인 계정 과목 및 저격 등록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851번에 입력을 하라고 했으니까 왼쪽을 쭉 보시면 왼쪽에 800번대가 바로 판매 관리비죠. 얘를 클릭을 딱 하니까 가운데로 가서 보시면 판매 관리비 항목들이 쭉 떠서 851번을 고르시면 되는데 마우스로 스크롤을 쭉 하다 보면 보시는 것처럼 851번은 이렇게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현재 비어 있는 거죠. 여기 가셔서 맨 오른쪽의 부분에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인적 용역비라고 엔터를 딱 치면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부분에 자동적으로 계정 과목이 등록되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성격 부분으로 칸이 넘어가서 성격을 누르게 되어 있는데 문제를 보니까 3번 경비니까 경비를 딱 클릭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저격 부분에 가셔서 현금 저격 부분에 1번 입력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입력하는 겁니까? 사업 소득자 용역비 지급 있는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없던 인적 용역비란 새로운 계정 과목을 등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음 내용은 바로 적요 등록인데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아래의 계정 과목에 대한 적요를 추가 등록하래요. 여러분, 좀 전에 계정 과목에서도 적요 등록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쉬운 문제는 오로지 적요만 건드리는 거예요. 831번 수수료 비용 쪽 끌고 와서 그 중에다가 8번 항목에다가 오픈마켓 띄고 결제 대행 띄고 수수료 얘를 추가로 입력하랍니다. 자, K랩에다가 831번 수수료 비용 계정 한번 불러가지고 와서 얘 추가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적요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는 계정 과목과 적요를 같이 등록했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을 불러다가 그 중에 적요 부분만 추가로 등록하는 거죠. 역시 기초정보관리 안쪽에 세 번째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누르시고요. 문제를 보면 831번에 입력하는 거죠. 역시 맨 왼쪽에 800번대로 가셔서 자 831번으로 쭉 가시면 831번은 이미 수수료 비용으로 입력이 되어 있죠. 근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자 그 적요가 쭉 들어가 있는데 요쪽에 빈 현금 적요 8번 쪽에 가서 8번을 입력하시고 거기다가 있는 그대로 오픈마켓 한 칸 띄고 결제 대행 한 칸 띄고 수수료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띄어쓰기까지 채점 대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있는 그대로 입력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적요 등록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K랩 프로그램 설치를 하고 저랑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쓸 기초 데이터를 설치를 한 다음에 자, 크게 세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기 등록된 회사의 내용 중에서 뭐 사업자 번호나 주소나 업종이나 업태나 등등 몇 가지 실제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내용을 수정하는 그런 회사 내용의 수정 공부를 했지요. 여러분 얘는 이미 전산회계 2급에서 여기선 여러분 이 문제가 매매 출제가 되잖아요. 전산회계 2급 공부 안 했다 하더라도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거의 출제가 되진 않지만 나온다면 꼭 맞춰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두 번째 공부한 게 바로 거래처의 등록이죠. 크게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가 있어서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여기에 돌아가면서 여기서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기 때문에 저랑 공부한 거 바탕으로 해서 출제가 되면 꼭 맞춰야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계정 과목을 등록하거나 적요를 등록하거나 내지는 계정 과목 불러와서 적요만 추가하거나 여러분 이런 내용이 출제가 된다고 했죠? 여러분 이것도 한 문제가 꼭 출제가 된다고 했죠? 1에서 6점이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 이거는 한번 해보면 금방 익히기 때문에요. 한번 저랑 여기서 공부한 다음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저랑 강론해서 공부를 할 거니까요. 강론 공부할 때는 이미 입력이 돼 있는 상태에 입력 공부만 하는 거잖아요. 까먹고 있다가 시험 직전에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 말씀한 것처럼 최소 5회 정도는 기출을 풀어본다고 했죠.
그때 기출할 때 다시 한번 요 내용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